혹시 아무 일도 없는데도 계속 머릿속이 바쁜 사람인가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고 말의 뒤에 숨은 의도를 분석하고 혼자 집에 돌아와서도 오늘 있었던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감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설계된 방식으로 세상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능이 꺼지질 않는다는 거죠. 마치 비상경보가 울리지 않아도 항상 대피 경로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뇌는 위협이 없어도 끊임없이 스캔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왜 멈추지 않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원래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감지 시스템이 훨씬 더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타고난 것이고 하나는 환경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타고난 경우는 신경계 자체가 자극을 더 깊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사람들인데 이를 감각처리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항상 고해상도로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뇌의 위험 감지 영역인 편도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분이 날씨처럼 바뀌던 집에서 자란 아이는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오늘 어떤 상태로 돌아오는지 파악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분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신경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작동하는 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직장에서 상사가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숨겨진 차가움을 감지하고 동료의 3초짜리 침묵에서 관계의 균열을 읽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회의 요청으로 읽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은 수십 가지 가능성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쉬는 시간에도 분석을 멈추지 않도록 훈련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슬픔을 느끼는 순간 그 슬픔을 분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좋은 직장이 있는데 왜 공허하지? 방금 내가 너무 크게 웃은 건 아닐까? 저 사람은 내 반응을 이상하게 봤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그 감정을 평가하는 두 번째 자아가 항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원래는 유용한 능력인데 이게 과해지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이 패턴은 조용히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해도 그 이면을 의심하고 사과를 받아도 진심인지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표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아무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공감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감은 선택적으로 쓰는 기능이 아니라 항상 켜져 있는 수신기입니다. 버스에서 옆에 앉은 낯선 사람이 발을 초조하게 움직이면 자신의 심장도 빨라지고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그 무게가 사흘씩 가슴에 얹혀 있는 거거든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거울 뉴런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인데 결국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대신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정작 자신의 감정은 쌓이기만 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신경계는 신체 내부 신호를 훨씬 예민하게 감지하는데 커피 한 잔에 심장이 조금 빨라져도 뇌는 그걸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신호는 다시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고 그게 더 강한 신체 감각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몸의 신호를 끊임없이 문제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의 패턴이 남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경향입니다. 고통을 미리 예측하면 안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관계를 시뮬레이션하고 미래를 계속 계산하며 모든 변수를 먼저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십 가지 가능성 속에서 살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예민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각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각에 계속 반응하고 해석하고 붙잡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느껴도 됩니다. 알아채도 됩니다. 단 하나, 그걸 꼭 해석하지는 마세요. 누군가 답장이 느려도 그건 그냥 바쁜 걸 수도 있고, 표정이 굳어 있어도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호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느끼면 바로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구나. 이건 그냥 신체 반응이구나.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감정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해결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이는 것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인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인식이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않게 됩니다. 이건 둔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편하게 산다는 건 덜 느끼는 게 아니라 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처음으로 멈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남의 마음을 살피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달아 있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하느라 정작 당신의 오늘을 놓치며 살았을지도 모르죠. 이제 그 무거운 수신기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당신의 뇌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니까요.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제 타인의 변덕스러운 날씨가 아니라 당신 안의 고요한 풍경을 먼저 바라봐 주세요. 생각을 정리하는 채널 라이프를 지금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